로보마스터 TT를 지금 이제 제가 그 8월 말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이제 연수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두 번째 만나 뵙는 분도 있고,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나 뵙는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오늘 할 부분은 지난번과 이제 똑같이 로보마스터 TT에 대한 그런 설명을 주로 진행을 하겠는데, 오늘은 그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론칭하는 단계로 해서 그 여러 가지 특장점이나 그리고 달라진 점을 말씀을 드렸다면, 오늘은 그 앱의 특징과 그리고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하실 수 있는지, 그리고 외부 이제 피지컬로 이제 이 드론을 사용하는 부분은 그동안 좀 약했어요. 네, 여러 가지 이제 그 배터리 그런 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 드론이 어떤 인공지능 요소로 활용되기에는 조금은 버거운 감이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달라진 로보마스터 TT로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 외부 피지컬 요소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,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비행 요소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물 인터넷으로 가야 하는 시대예요. 그러니까 드론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융합 요소로 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,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요소를 이 로보마스터 TT가 오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연수 들어갈게요. 네, 로보마스터 TT 소개하는 부분은 지난번 연수를 못 들으신 선생님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, 소개하는 것 잠깐 이제 진행하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앱 활용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,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아실 수도 있는데요. 스크래치 호환 프로그램인 마인드 플러스라는 DF 로봇에서 나온 그 스크래치 프로그램입니다.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로우마스터 TT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짝 예제를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게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드론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3D 프린팅 요소입니다. 왜 이 3D 프린팅과 궁합이 잘 맞을까요?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프린팅에서 이제 부자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액세서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다른 메이킹 요소보다 오히려 좀 더 잘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 이유는 뭘까요? 3D 프린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렇죠. 소재가 일단 가볍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? 어떤 점에서 이 3D 프린팅 요소를 드론에 접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모델링 이제 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맞습니다. 최정권 선생님. 커스터마이징입니다. 네. 우리가 이제 이 원하는 것은 바로 커스터마이징이죠. 그냥 드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소마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느냐,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바로 이 로우마스터 TT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로우마스터 TT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프린팅 요소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. 네, 이제 다음에 이제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비행 요소로 하시면 되고,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집이기 때문에 비행하는 걸 이제 선생님들께 많이 선보여 드릴 수는 없어요. 이제 공간 제약상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일단 로우마스터 TT 소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8월에도 설명드렸듯이 로우마스터 TT는 뒷부분 TT가 탤런트의 약자이다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네, TT가 탤런트의 약자다. 그래서 기존의 텔로에 탤런트라는 요소를 가미를 했습니다. 탤런트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?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냥 탤런트 하면은 탤런트 했을 때
떠오르는 그런 그 연상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? 그렇죠. 맞아요. 다재다능하다. 연예인, 드라마틱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. 네.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로우마스터 TT는 탤런트 뒤에 텔로 뒤에 탤런트가 붙는 이유는 바로 다재다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군집 비행도 사실 텔로 에듀에서도 가능했던 요소입니다. 그런데 이 텔로 탤런트, 로마스터 TT, 이제 줄여서 RMT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 RMTT는 과연 어느 측면에서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대해서 또 한번 보려고 합니다. 구조는 사실은 이 구조가 똑같아요. 기존의 텔로 에듀와 이 텔로 탤런트 TT는 거의 동일합니다. 그런데 윗부분에 컨트롤러 하나가 더 붙었어요. 네. 이제 오픈 소스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모듈 하나가 18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 들어가요. 그래서 텔로 에듀를 사시게 되면 별도로 이 모듈을 사실 때 네,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네,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텔로와 익스텐션 모듈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. 이제 그 로우마스터 TT가 기존의 텔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외부에서 다른 점은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. 익스텐션 모듈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.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. 네.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이 ESP32 칩이 들어가 있어요. 우리가 ESP32 칩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점을 쓸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나요? 이 ESP32 칩은 여러 가지 통신 모듈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보통 이제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약간의 이제 응용을 하려면 인베디드 프로그램이라는 보통 해요. 이제 피지컬 요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 텔로 탤런트 로우마스터 TT에서는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. 텔로 에듀에서도 기존에 파이썬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기존에 이제 외부 모듈을 붙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. 그런데 이 확장 모듈을 이용하게 되면 그분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앞부분에 우리가 보통 이제 뭐죠? 평창에서 우리가 드론 군무를 봤어요. 그때도 이제 어떤 라이트 쇼라는 걸 해가지고 밤에 이제 그 드론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요소는 바로 LED였습니다. 그래서 이 텔로 탤런트, 이 로우마스터 TT 같은 경우도 앞에 LED를 기본으로 장착을 했어요. 네, 이제 머리에 보면은 이제 그 하얀색 이제 그 LED가 있죠. 그래서 이게 이제 RGB LED라서 여러 가지 천연색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전면에는 이제 탈착이 가능한 도트 매트릭스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보통 마이크로비트 같은 거나 아니면 일반 아두이노 뭐 그런 도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걸 이제 표현을 하지만 네, 이 LED 도트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앞에 텍스트를 뿌릴 수도 있고 그림을 표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해도 정말 대단한데, 네, 앞에 보면은 거리 측정 센서, TOF라는 그런 센서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장애물 회피까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점이
또 특이할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. 네, 잠시만요. 지금 화면이 잘 안 넘어가는데요. 네, 그리고 와이파이 모듈도 지금 네, 2기가 5기가, 그러니까 5G나 그리고 2G나 모두 상관없이 듀얼 밴드 통신이 가능합니다. 네,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때는 그 노트북 쪽에 이제 이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이제 핸드폰에서는 와이파이를 그냥 바로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노트북으로 지금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저랑 이제 이따가 실시간 통신을 하게 되면 필요한 그런 그 동글이라는 게 하나 필요해요. 어떤 동글이 필요할까요? 선생님들 지금 이제 와이파이로 잡아야 돼요. 이제 이 그 드론을 와이파이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? 그 보통 요즘에는 이 와이파이로 된 그런 카메라도 있고, 그러니까 어떤 IP 카메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 걸 이용할 때 우리가 와이파이 동글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. 블루투스 동글과 비슷한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. 와이파이 동글이라는 게 따로 존재를 합니다. 보통 시중에서 최저가로 검색을 하시면 3,500원까지도 나와요. 네, 3,000원, 3,500원까지도 나오는데 저도 지금 선생님들께 시연을 하기 위해서 이 3,500원짜리 네, 와이파이 동글을 지금 이제 껴놓은 상태입니다. 이따가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와이파이 동글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 텔로를 와이파이로 잡고 그리고 또 이제 유선 랜으로 또 이 인터넷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줌을 하시면서도 이 텔로와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네, 여기까지 설명이 됐을까요? 네. 자, 그래서 우리는 여기 어댑터 확장보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그 드론을 보시면 아주 작은 그런 보드가 있어요. 네. 그 커넥터가 전혀 없이 그냥 홀만 뚫린 그런 보드가 있습니다. 혹시 찾아보셨나요? 그 보드가 이제 이 부분이 어댑터 확장 보드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이따가 제가 다시 장표에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존의 텔로나 텔로 에듀는 많은 선생님들이 써보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나중에 이제 그 오상은 대표님이 설명하실 때 더 자세하게 비행 요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코딩 요소와 그리고 이 피지컬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컨트롤러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. 자,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확장보드가 있는데요. 요거를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네, 핀을 꽂을 수가 없습니다. 뭐가 필요할까요? 여기 지금 이제 총 14개의 핀 홀이 있어요. 이걸 어떻게 해야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? 헤더핀을 이용해서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이 드론을 하실 때는 기본이 납땜인 거 혹시 아시죠? 다른 거보다도 이 드론 같은 경우는 모터나 이런 부분에 이 단자가 살짝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드론 지도사 같은 거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하실 때 보통 이 납땜을 많이 하곤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분도 납땜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이따가 요거 납땜 해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보여드렸고 네, 자,
그래서 이제 본체 같은 경우는 지금 87g입니다. 87g, 상당히 가벼워요. 그리고 확장 키트를 장착을 하더라도 그래도 몇 g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? 총 99g입니다. 네, 그렇죠? 99g이면 100g이 안 돼요. 네, 상당히 가볍습니다. 정말 가볍기 때문에 네, 주의하실 점은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런 요소에서 이제 무거워도 좋지만 그렇습니다. 바람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. 또 하나 또 영향을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 정지는 잘 돼요. 정지나 어떤 호버링 같은 부분은 잘 되는데 충격에 조금 약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가볍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에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네. 가드가 왜 필요한지 이제 이해되시죠? 기본 가드도 충분하긴 한데요. 네,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가드가 있어요. 음, 뭐죠? 자, 제가 그 갑자기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. 드론 축구할 때 쓰는 그런 어떤 그 익스텐션 가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. 이제 그런 이제 가드가 특히나 이제 텔로 같은 경우는 잘 나왔습니다.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만 원대입니다. 2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. 네, 저는 그래서 아예 일체형인 그 가드를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컨트롤러에 대해서 쭉쭉 알아봤고요. 어떤 버튼이나 이런 요소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쭉 드렸는데, 자, 제가 지금 이 확장 보드, 이 오픈소스 컨트롤러 확장 보드의 납땜 과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헤더핀 일곱 개 이제 헤더핀, 일곱 핀 된 헤더핀을 2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앞뒤가 있어요. 앞뒤가.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핀 번호가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핀이 꽂히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뒷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납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조금 예뻐 보이려고 네, 빨간색 헤더핀을 사용했습니다. 네,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. 이 부분은 이따가